당신 미쳤어? 수진 씨는 결혼 3년 차 며느리입니다. 남편 재훈 씨와의 결혼 생활은 평탄했지만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와의 관계는 늘 불편했습니다. 영숙 씨는 70대 초반에 단정하고 품위 있는 여성으로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날도 수진 씨는 시댁 거실에 걸린 대형 초상화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영숙 씨의 60세 기념으로 제작한 유화 초상화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영숙 씨의 모습이 단아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초상화 좀 치우시면 안 돼요? 집에 올 때마다 이거 보면 기분이 이상해요. 영숙 씨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이건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내 환갑 선물로 그려주신 거란다. 우리 집안의 소중한 추억이지. 그래도 요즘 시대에 누가 집에 초상화를 걸어놔요? 너무 구식이잖아요. 친구들 오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할 말이 그거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니, 어머니는 왜 맨날 제 말을 삐딱하게만 받아들이세요? 저는 그냥 인테리어를 좀 바꿔보자는 건데. 영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살던 집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곳이란다. 내가 여기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참견이 많니?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댁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 씨가 외동아들이었기에 언젠가는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좀 더 현대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초상화 자리에 TV를 걸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수진아, 그만하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니요? 저는 이 집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어머니는 너무 옛날 방식에만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 방식에 집착한다고? 수진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 나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단다. 누가 이 집을 더 잘 아는지 생각 좀 해봐라. 수진 씨는 팔짱을 끼고 초상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 집을 물려받으면 그때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려받는다고? 수진아, 이 집을 누가 너한테 준다고 했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다 보이는구나. 어머니, 재훈이는 외동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나중에는 저희 거 아니에요? 영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로 들리니? 시어머니한테 재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아, 어머니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수진아, 내가 우리 재훈이 아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구나.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거라.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남편 재훈 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그냥 초상화 치우자고 했을 뿐인데 저를 집에서 쫓아내시더라고요. 재훈 씨는 피곤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그 초상화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선물하신 거야. 어머니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야. 그래도 집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을 집인데 미리 좀 신경 쓰면 안 돼요? 재훈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봐. 여보도 이제 제 편이 아니네요. 시어머니 편만 들고. 수진 씨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지인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녀는 시댁 열쇠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 초상화만 치워버리면 돼. 수진 씨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초상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액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잠시 고민하던 수진 씨는 창고로 초상화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나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계속 저를 못 살게 구는데 이 초상화만 없어지면 어머니도 좀 정신을 차리시겠지. 수진 씨는 결국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고 캔버스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 부분, 한복을 입은 모습, 배경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초상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네. 수진 씨는 찢어진 초상화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집 근처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후, 영숙 씨가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상화가 있던 벽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 씨는 서둘러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우리 집 초상화 어디 갔니? 혹시 내가 치운 거니? 재훈 씨도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초상화요?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요. 왜요? 없어졌어요? 영숙 씨는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방, 주방까지 모두 찾아봤지만 초상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 씨와 수진 씨가 시댁으로 왔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초상화가 정말 없어졌어요? 재훈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어디에도 없어. 누가 훔쳐간 것 같구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그 순간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치우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잖아요. 영숙 씨가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이니? 내가 40년을 바라본 그림을 내가 어디 뒀는지 모를 것 같니?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경찰 부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영숙 씨는 수진 씨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수진아, 혹시 내가 뭔가 아는 거 아니니? 저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날 집에도 안 왔는거려. 수진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당연하죠, 여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시작했고 CCTV 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 설치된 이웃집 CCTV가 현관 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숙 여사님, CCTV를 확인했는데 여사님이 여행 가신 다음 날 오전 10시경에 젊은 여성분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찍혔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영숙 씨는 경찰서로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 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며느리야.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도 함께 영상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어머니 집에? 경찰은 더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수진 씨가 초상화를 버린 쓰레기장 근처 CCTV에서도 그녀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수진 씨의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진 씨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수진 씨는 증거 앞에서 결국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초상화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려고도 안 하시고 항상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시잖아요. 영숙 씨가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너무 무시하시니까. 무시? 내가 당신을 언제 무시했나요? 당신이 내 집에 와서 함부로 굴고 재산 이야기하고 내 물건에 참견할 때도 나는 꾹 참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까지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훈 씨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정말 실망했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영숙 씨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초상화는 유명 화가의 작품으로 감정가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인이 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정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고 수진 씨는 재산 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영숙 씨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총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소중한 재산을 고의로 훼손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단순한 재산 손괴를 넘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수진 씨는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온 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재훈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 사람이야. 어머니께 그런 짓을 한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용서? 당신은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찢어버렸어. 그것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그걸 어떻게 용서해? 재훈 씨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고 수진 씨는 빈손으로 시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냈던 시댁 재산은 결국 손에 넣지 못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친한 화가 지인에게 부탁해 남편의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원본의 감동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다시 벽에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엄하게 대한 걸까요? 영숙 씨는 새로 그린 남편의 초상화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시댁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했어야 했는데 그 아이는 욕심만 앞섰던 거야. 이건 그 아이가 자초한 일이야. 수진 씨는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4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친정 부모님도 그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니? 시어머니 물건을 찢다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친정 어머니조차 그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찢어버린 건 초상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모두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초상화를 찢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만약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 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영숙 씨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짓밟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이미 수진 씨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재훈 씨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혼자 남겨진 채 자신의 욕심이 가져온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초상화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찢어버린 것들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집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4천만 원의 빚,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제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훈 씨가 소개한 새 예비 며느리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도 할아버지 사진이 있어요. 가족의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새 예비 며느리의 말에 영숙 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분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가족을 존중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 한데가는 상상보다 훨씬 컸습니다.